뭘까? 어떤 가구를 살까? 이거는 사실 인테리어에서 가장 마지막이에요. 안녕하세요. 인테리어 유튜버 나르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제가 신혼집 인테리어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인테리어 컨설팅도 좀 오래 진행을 했었는데요. 이제 컨설팅 하러 오시는 분들 중에 신혼부부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이제 아무래도 처음으로 크게 좀 비용을 많이 들여서 뭔가 인테리어를 하는 거다 보니까 좀 되게 잘하고 싶어서 이제 컨설팅을 하러 오시는데, 여러분들은 만약에 인테리어 상담을 받는다면 좀 어떤 거를 기대를 하시나요? 요즘 최신 인테리어 트렌드에 대해서 막 짚어주고, 컬러 조합을 어떻게 하면 집이 예뻐 보이는지 그런 거 알려주고, 그리고 가구 어디서 사면 좀 싸고 예쁘다, 이런 것들을 좀 알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저는 인테리어 상담을 할 때 사진을 막 늘어놓고 요즘에는 이게 예뻐요, 이렇게 하시면 좋아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 않아요. 사실 상담을 받지 않으셔도 유튜브만 찾아봐도 얼마든지 많이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유행하는 인테리어가 사실 가장 쉽습니다. 요즘에는 인스타에도 예쁜 집을 보면 제품을 태그해 놓은 경우도 많이 있고, 인테리어 앱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되게 예쁜 집을 보면은 이 제품은 뭐고, 가격이 얼마고, 심지어 구매까지 할 수 있도록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쉽게, 손쉽게 예쁜 집의 인테리어를 따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컬러의 소품을 놓을까, 어떤 가구를 살까, 이거는 사실 인테리어에서 가장 마지막이에요. 그러면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무엇일까요? 저는 이제 인테리어 상담을 하러 오시면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거의 이제 인터뷰를 하는 것처럼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그냥 어디서 본 듯한 그런 예쁜 집을 만들고 싶으신 게 아니라 나의 취향과 뭔가 스토리가 녹아있는 그런 집을 만들고 싶어 한다고 생각을 해요. 집은 그 집에 사는 사람의 영혼을 펼쳐놓은 공간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그리고 어떤 삶을 살아가고 싶은지, 이런 거에 대한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근데 여러분, 신혼집은 어떤가요? 혼자 사는 집이 아니죠. 두 사람이 같이 살아가는 집이잖아요. 그래서 두 사람이 이때까지 어떻게 살아왔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고 싶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신혼부부분들한테 숙제를 내드려요. 두 분이 같이 써오실 수 있도록 질문지를 드리는데요. 첫 번째는 집의 실측 사이즈와 도면입니다. 이거는 이제 인테리어 하기 전에 제일 기본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지금 있는 집을 사이즈를 다 확인을 해서 같이 한번 도면을 그려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사이즈는 정말 디테일하게 바닥에서 창문까지의 높이가 몇인지, 천장 높이는 얼마인지, 만약에 커튼박스가 있다면 커튼박스까지의 높이는 얼마인지, 이런 것들을 좀 정확하게 확인을 해서 여러분들이 같이 도면을 그려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인테리어 디자인을 해 나가실 때 가장 기본이 되는 자료이기 때문에 두 분이서 꼼꼼하게 확인을 해보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해야 되는 거는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각각 어떻게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하시냐면 24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내가 아침에 눈을 떴을 때부터 눈을 감을 때까지 디테일하게 쓰시면 좋습니다. 제가 이거를 이제 써오시라고 하면은 정말 디테일하게 아침에 6시에 일어나서 씻고 아침은 간단하게 시리얼로 먹고 샤워를 하고 출근은 7시 반에 이제 집을 나서서 지하철을 타고 회사에 가서 이런 것들, 그리고 집에 돌아왔을 때도 집에 돌아올 때 어떻게 돌아오는지, 지하철을 타고 오는지 아니면 자차를 타고 오는지, 그리고 회사 끝나고 바로 집에 오는지, 아니면은 회사 끝나고 어딘가 배우러 간다든지, 아니면은 식사를 하고 온다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집에서 요리를 해서 먹는지, 아니면은 사 먹는지 시켜 먹는지,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저녁을 먹은 다음 나머지 시간은 어떻게 보내는지, 그냥 나는 쉬고 싶으니까
소파에 누워서 뭐 핸드폰을 한다든지 아니면 또 그런 분들도 있어요. 나는 이제 자격증 공부를 합니다. 뭐 이런 분들도 있고요. 아니면 뭐 다른 취미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죠. 이제 그런 것들도 써보고 그리고 이제 잘 때는 어떻게 하는지 지금 뭐 잘 때 뭐 침대가 어떻게 뭐 싱글 침대가 있는데 거기에 뭐 눕기 전에는 뭐 잠옷을 갈아입고 눕는다든지 이런 것들을 정말 디테일하게 한번 써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두 분이 각각 그거를 써서 이제 같이 얘기를 나눠보시면서 그 다음에 어떤 거를 하시냐면 우리가 이 신혼집에서 같이 살게 됐을 때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써보시는데 24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아침부터 눈 떴을 때부터 밤에 눈 감을 때까지 정말 그것도 굉장히 디테일하게 써보시면 좋습니다. 사람마다 되게 로망이 있거든요. 나는 지금은 저녁에 피곤해서 나는 그냥 누워서 핸드폰만 보고 있다. 아니면은 나는 원룸에 사는데 주방이 작아서 요리를 하기가 힘들어서 집에서 요리를 해 먹지 않고 뭐 시켜 먹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뭐 이렇게 나는 살았지만 앞으로는 나는 이렇게 살고 싶어 하는 로망이 다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로망을 두 분이서 잘 얘기를 하셔서 두 분이서 합의하실 수 있는 24시간에 대해서 한번 써보시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나는 요리하는 게 좋으니까 우리 둘이 같이 요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어. 나는 홈트를 하고 싶어. 그러면 나는 이제 뭐 거실의 공간을 좀 비워놓는다든지 아니면 방 하나를 아예 뭐 홈트 공간으로 할애를 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아니면 나는 옷이 너무 많아. 그래서 나는 이 옷을 다 수납을 해야 돼. 이렇게 사람마다 정말 원하는 것도 다르고 필요한 것도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어떻게 살고 싶은지를 굉장히 구체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그 다음에는 내가 이걸 실현할 수 있는 집을 만들면 되기 때문에 그 다음이 굉장히 쉽게 풀립니다. 우리는 같이 요리를 하고 싶어. 그러면은 주방에 뭔가 아일랜드 테이블 같은 거를 하나 놔서 같이 뭔가 요리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배치를 해볼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나는 뭐 홈트를 하고 싶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거실이나 뭐 방이나 이런 데 큰 거울을 놓고 뭐 매트를 놓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놓는다든지 이럴 수 있겠죠. 아니면 또 어떤 분들은 뭐 나는 컴퓨터 게임하는 걸 되게 좋아해. 그래서 나는 뭐 집안에 PC방이 있었으면 좋겠어. 그러면 방 하나를 PC방으로 쓴다든지 이렇게 인테리어를 구상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두 분이서 같이 이거를 쓰셔야 된다고 하는 게 보통 이제 인테리어를 아내분한테 되게 맡기시는 남성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공간 구성도 거의 이제 아내분의 뭔가 원하는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서 구성이 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남자분들 왠지 나는 집에서 뭔가 이런 취미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내 공간은 없는 것 같아. 뭐 특히나 나중에 아이들이 생기면 뭐 아이들 때문에 뭔가 나의 집에서의 뭔가 자리가 없는 것 같아.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이렇게 처음에 이제 신혼 때 시작하실 때부터 서로의 라이프 스타일을 공유를 하고 합의를 해서 이제 집에 어떤 인테리어나 레이아웃을 정하시면 앞으로 이걸 바꿔 나가실 때도 똑같이 적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생겨도 똑같이 이렇게 적용을 해서 집의 공간을 어떻게 쓰면 좋을지 이런 것들을 얘기를 나누면서 인테리어를 하면 좋겠죠? 그래서 뭐 이런 뭐 컬러를 어떻게 할 것이냐, 가구를 어떤 거를 살 것이냐 이거는 정말 인테리어에서 가장 끝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이제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 집안에서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고 싶은지를 이제 정하시면 그 다음은 굉장히 쉽게 술술 풀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뭐 인테리어 앱 같은 거 찾아보시면서 이제 나랑 취향이 비슷한 사람의 집을 보고 이제 가구나 소품을 구입을 하는 거를 참고를 하셔도 되겠죠? 그럼 이제 굉장히 선택하시기가 쉬운 거예요. 나는 아일랜드 테이블이 필요해. 그럼 이제 정말 그 아일랜드 테이블을 딱 찾아보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생각하셔야 되는 게 바로 예산입니다. 내가 이 집에 인테리어를 할 때 얼마만큼의 돈을 들일 것이냐 하는 건데요. 예산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것도 두 분이 합의를 해서 이제 어느 정도 예산을 정해놓고 생각을 해서 이제 시작을 하시는 게 좋아요. 이게 정말 보다 보면은 예쁜 게 끝이 없이 있잖아요. 그래서 가격이 정말 끝없이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정해놓고 시작하는 게 중요한데 그런데 예산이 한정돼 있을 때 근데 나는 하고 싶은 거는 많고 어떻게 좀 이 예산을 분배를 해야지 좀 정말 효율적으로 현명하게 인테리어 하는데 돈을 쓸 수 있을까
또 이런 것도 궁금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팁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뭐 인테리어를 할 때 100만 원을 쓴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단순하게. 그러면은 보통 어떻게 하시냐면 난 100만 원이 있어. 근데 뭔가 가구를 10개를 사야 돼.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10만 원, 10만 원, 10만 원, 10만 원, 10만 원 이렇게 전부 다 10만 원짜리를 10개를 사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라고 말씀드려요. 하나는 50만 원짜리를 사는 거예요. 좋은 거, 정말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거, 내가 봤을 때 너무 마음에 드는 거, 이런 거에 돈을 많이 투자를 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20만 원, 그 다음에 10만 원, 그 다음에 5만 원, 2만 원, 2만 원, 2만 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예산을 좀 중요도를 생각을 해서 어떤 거에는 크게 할애를 하고 어떤 것들은 이제 가성비 좋은 것들을 찾아서 이제 구입을 해서 이제 필요한 가구들을 놓으시는 거죠.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인테리어를 했을 때 어떻게 되냐면 이제 내가 만약에 전부 다 10만 원짜리를 샀어요. 그러면은 2, 3년 지나면 인테리어가 바꾸고 싶어지는 거예요. 고급지지 못한 것 같고 유행에 뒤처진 것 같고 예쁘지 않은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흔하게 좀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것들은 지금 현재 굉장히 유행하고 있는 디자인일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이제 많이 만들기 때문에 좀 저렴하게 판매를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한 2, 3년 지나고 보면 인테리어 트렌드가 바뀌거든요. 그래서 또 한 2, 3년, 4년 후에 어떻게 하냐면 또 이제 100만 원을 들여가지고 또 10만 원짜리, 10만 원짜리, 10만 원짜리, 10만 원짜리 이렇게 해서 또 다 바꿔요. 그럼 또 어떻게 되나요? 2, 3년 지나면 또 그게 또 옛날 디자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예산을 좀 이렇게 잘 분배를 해서 어떤 거는 좀 좋은 거를 사고 어떤 거는 조금 이제 가성비템을 샀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좀 투자를 한 아이템은 유행하는 템보다는 굉장히 클래식한 그런 디자인을 구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은 시간이 흘러도 얘는 클래식한 아이템이기 때문에 별로 촌스러워 보인다든지 뭔가 좀 안 예뻐 보인다든지 그러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지나서 내가 뭔가 바꾸고 싶을 때 좀 저렴하게 샀던 것들 있잖아요. 뭐 2만 원짜리 이런 것들을 뭔가 좀 한두 개 또 유행하는 아이템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바꿀 때 돈이 조금밖에 안 들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들 유행이 지날 때마다 좀 색다르게 인테리어를 바꿔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2, 3년 후에 여러분들이 또 다시 인테리어를 바꾸고 싶을 때 예산이 100만 원이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냐면 또 뭔가 좋은 거 하나를 사시는 거예요. 또 50만 원짜리 하나를 사고 나머지는 또 뭐 20만 원, 10만 원, 2만 원, 2만 원, 2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유행하는 템은 가성비템으로 해서 바꿔주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몇 번 거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첫 번째, 전부 다 같은 금액으로 10만 원짜리 제품을 샀던 그 집의 인테리어는 아무리 돈을 들여서 몇 년에 한 번씩 인테리어를 바꿔도 계속 10만 원짜리 아이템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집 같은 경우에는 이 과정을 몇 번 거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집에 50만 원짜리 좋은 정말 클래식하고 예쁜 아이템들이 많이 남아있게 됩니다. 그럼 몇 년이 지났을 때 어떤 집이 더 예쁜 인테리어가 될까요? 당연히 후자가 더 남는 게 많은 인테리어를 한 게 되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신혼부부분들 처음으로 내가 뭔가 조금 비용을 많이 들여서 둘이 함께 사는 집을 인테리어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은 팁을 몇 가지 소개를 해드렸어요. 특히나 예산을 사용하는 팁 같은 경우는 뭐 꼭 신혼부부뿐만이 아니라 인테리어를 하고 싶으신 정말 많은 분들이 참고하시면 좋은 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신혼집을 꾸미실 때는 꼭 두 분이 같이 상의를 하셔서 두 분이 같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드는 인테리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